보셨나요? 뭘요? 그 여자요. 바텐더가 밖으로 끌어내던데요. 아직 입구 쪽에 놓여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어. 조금 전 여기 앉아있던 여자가 그 순간에 맞았어요. 아, 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철이 많이 빨라서 좋네요. 아, 방이 없다네요. 1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왜 그럴까요? 뭐가요? 왜 그렇게 빨리들 치워버린 걸까요? 시체라고 해도 지나치게 빠르지 않나요? 시체는 빨리 치우는 게 낫죠?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보기 좋지 않아. 보기 좋지 않죠?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마실래요?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에서 라이터를 꺼내려다 떨어뜨렸죠. 왜 떨어뜨렸을까요? 네? 제 생각에 그게 징조였던 것 같아요. 징조요? 네, 징조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 징후. 제가 줄곧 봐왔는데, 물론 그쪽도 그런 것들을 자주 봐오셨겠지만, 전 좀 더 뭐랄까, 작은 걸 주시하죠. 아주 사소한 것.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오늘처럼. 왜요? 징후를 찾는 거죠, 아주 사소하고. 예를 들어 라이터를 떨어뜨리거나, 한쪽 눈이 따갑다거나,
순간 어떤 물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전 그런 게 그 순간의 징조랄까? 징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 순간의 징후라고요? 그런 거 그냥 네,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말이에요. 너무 일상적인 흔한 일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순간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이유에서 라이터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느낌으로 한쪽 눈이 따갑다거나 순간 특정한 어떤 물건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밌지만 그쪽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알아요. 의학계에선 그 순간에 대해 그 어떤 징후적 증상도 없다고 했죠. 그 어떤 증세나 징후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고통도 없다. 전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봐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순간을 겪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건 어떤 징후가 나타나도 그걸 남들한테 말하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들에게 그 순간은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현상이죠.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린 그 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 슬로건이 마음에 드세요? 좀 된 슬로건이죠. 그 순간의 겸허. 겸허해진다는 게 대체 뭐죠?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죠. 자, 소용없는 질문은 그만하고 주문부터 해라 우리. 커피? 여기 블랙 두 잔이요. 정말 고통이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알죠? 그건 표정들이요. 표정. 평온하잖아요. 자세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게 만약 평온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라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생각해보면 없을 이유가 없죠.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여자가 떨어진 라이터를 주려고 바닥에서 내려왔어요. 스토이 높으니까 배려야만 했죠. 여자는 허리를 숙여 라이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모든 것이 멈춰졌어요. 맞아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저는 여자가 그 순간을 맞는 걸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죠. 바텐더는 청소를 하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이미 많이 봐왔죠,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맞는 사람들 너무 많이. 하지만 아무리 많이 봐왔어도 저 매번 놀라워.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실을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마치 어떤 신이 우리들의 전원 스위치를 탁 내려버린 것처럼 모든 게 이 순간 한 번에 정져버리죠. 여자는 라이터를 꼭 찢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이제서야 바텐더가 알아차렸죠. 그쪽은 남의 일에 관심이 참 많네요. 남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일이죠. 당신과 나,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됐어요. 이젠 그 얘기 그만해요. 여긴 참 조용하네요. 요즘 같은 때니까요. 주정으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술을 못 드신다고 하시니 네. 알러지 체질이죠. 특히 그런 분위기. 유별나시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분위기는 요즘 같은 때 카페가 아닌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걸 더 좋아하니까 어쩌면 전 이도 저도 아니고 그쪽 말대로 유별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도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다들 주점으로 몰리니까. 임시방편으로 바를 들여놓긴 하는데 역시 대형 주점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하루 동안 제일 많이 보고 싶었죠. 뭘요? 그 순간이요. 전 하루 동안 최대 8번을 봤었죠. 그런 걸 일일이 세요? 예전에 잠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매일같이 메모도 했죠.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메모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묻고 다녀요? 그런 셈이죠. 왜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세요? 아, 이달의 슬로건이죠 아마.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게 제 일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간이 남아돈다고요? 네. 그렇지 않았다면 그쪽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죠.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랑 즐기러 나왔잖아요. 지금 방이 나가기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 하면 수다할 거죠. 이건 그쪽들이 말하는 시간 낭비랑 뭐가 다르죠?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거죠?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시간이 없죠 다들. 그래서 필사적으로 즐기려고 해야죠. 서로 이름도 모르지. 하지만 전 시간이 남아돌아야 낭비하고 싶죠. 그게 다예요. 그쪽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전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을 낭비하고 뭐 어쨌든 같은 거죠. 그거나 이건. 그쪽은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알아요? 전혀 짐작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남아돌죠? 모르니까 무지하죠. 말이 안 통하네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시간 낭비죠?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기 네? 여기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방금 전 여기서 일하던 바텐더가 그 순간에 맞았거든요. 아, 그럼 여기 사장님? 아니요. 방금 전까지는 저도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 저 가방 좀. 죄송해요. 전 여기 직원이신 줄 알고. 그 순간에 맞은 바텐더로 옮기고 처리반을 부르는데 물을 한 잔 마시지 않는 거죠. 그럼 역시 못 보셨나 봐요. 뭐를? 입구에 아, 네, 그러네요. 요즘 워낙 빠르니까요. 빠르다요? 처리반이 빠른다요? 빠르죠. 지나칠 정도. 지나치다? 왜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칠 정도로 신속하다. 신속하고 정확하죠.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이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미심쩍은 거죠. 회의적이시네요? 가벼운 회의죠, 가벼운. 그럼 역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일까요? 네. 근데 그보단 빨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가족들에게.
되게 좋네요. 죄송합니다.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잠시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뭔가 쓰고 계시던데. 네. 방해되는 거라면 제가. 아니에요. 사실 누굴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와서요.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더 여유가 있어질지도 모르고요. 요즘 같은 때는 다들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요. 이달의 새 슬로건이 아마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전 상관없어요. 사실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커피 맛있네요.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뭘 계속 적으시던데. 전 어떤 이야기를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작가세요? 네. 아니요. 네. 글쎄요. 작가라. 그게 저도 늘 헷갈려요.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제가 알만한 작품이 없을 거예요. 전 아직 무명이고 책을 내긴 했지만 안 팔리는 그런 작가라. 알려주시기 곤란하신가요? 막 신상조사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혜연 씨. 이희연. 저기 혹시 가벼운 얼굴 쓰신 분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 어떡해. 정말요? 작가님, 저 그 책 읽었어요. 3주 전에 개간지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아니요.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단일본도 사려고 했는데. 절판이죠. 네. 그래서 중고를 알아봤죠. 그런데 중고도. 없어요? 예. 작가님 책이 소장 가치가 높나 봐요. 아무도 되팔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전 안 팔려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샀을 테고 중고로 한 권도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간직했다는 거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튼 여기서 제 소설을 읽은 분을 만날 줄이요. 여기서 작가님을 만날 줄이야. 오늘 퇴짜 맞기 잘했네. 퇴짜요? 바텐더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여기서 다른 여성분과 앉아있었죠. 처음 보는 여성분과 이름도 모르는. 요즘 그런 만남들이 유행하죠? 네. 퇴짜 맞은 이유 물어봐도 돼요? 말하자면 술통차이죠.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부실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만남에서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제가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 하고 싶은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는 제가 잠자리에서도 말 많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버린 거죠. 반은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반은 진실이니까 재밌네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봤으냐고 물었던 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뭐를요? 그 순간에 전 하루 동안 최대 8번을 봤었죠. 전 4번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네. 확실하긴 아니지만 대충은 헤아려본 적이 있고. 저도요. 그날은 참 너무한 날이었죠. 하루 동안 무려 8번이나. 사람들이 무슨 볼링핀처럼 차례로 쓰러졌어요. 2명만 더 치웠으면 스트라이크. 사실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 이런 비유는 쓸게 못 되겠네요. 얼마 전에 말이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10명인가? 무튼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확히 동시에 그 순간에 맞았다고. 외국의 어떤 파티에서요. 저도 봤어요, 그 뉴스. 정확히 12명이었죠. 네, 정말 신기한 일이죠. 12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동시에 그 순간에 맞다고. 12명이라니 너무 자기적인 숫자 아닌가요? 때론 엄청나게 자기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죠. 그것이 실제로 자기일 때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전 그 뉴스도 가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조작된 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두 그런 자극을 원하니까요. 대중들이 그런 이야기를 원하잖아요. 엽기, 창업, 서프라이즈. 대중의 요구, 그게 돈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중의 요구인 거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요즘 세상에 가짜 이야기를 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이야기들로 진짜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거죠. 음모론이네요. 그 진짜 이야기라는 게 뭔데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거겠죠. 그리고 쓸모없고. 심각하지만 쓸모없다? 주원 씨는 허무한 음모론자네요.
전 아니라고 말할 생각이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랑 동시에 그 순간에 맞을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불가능하진 않죠. 유원지 가보셨어요? 아니요, 최근 10년간은 전혀. 거긴 놀이기구 하나하나마다 자체적인 처리반이 24시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맞은 사람들을 30초 안에 싣고 나갈 수 있다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광고하더군요. 24시간 되잖아요. 이런 때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있으니까요. 필사적으로 말이죠. 주원 씨의 즐거움은 뭐예요? 보통 취향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저요? 제 즐거움은 잡담이죠. 작가님과 나도 이런 잡담이. 잡담이라. 요즘 같은 때 보기 드문 취향이시네요. 어렵고요. 네, 어려운 일이죠. 까다롭고. 요즘은 잡담을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거의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 시시한 잡담을 하기보단 유원지나 주점으로 가죠. 차라리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해요. 이런 때니까요. 하지만 낯선 사람 중에서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죠. 오늘 작가님을 만난 건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한 5년치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작가님의 즐거움은요? 전 이거저거. 분명하게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이거 오늘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이걸 다 쓰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겠다. 그럼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속히 완성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시간을 뺏고 있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소설을 끝내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믿거든요. 정말로. 이 소설을 완성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 순간을 찾지 않을 거라고 오늘 그렇게 정했어요. 정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면 그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알아요. 좀 미친 소리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히려 주원 씨와의 대화로 제게 올 그 순간을 늦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작가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이전까진 소설을 쓸 때 이걸 완성하지 못한 채로 그 순간을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어요. 사실 많이 걱정한 건 아니고 그런 거지. 미완성 작품 남기고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번 작품은 달라요. 제가 이걸 다 쓰기 전엔 절대로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네, 정말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주 긴 이야기. 아주 긴 이야기요? 네, 어마어마하게 긴 이야기요. 대서사시 같은 거요? 네, 아니요, 그거보다 더 길어요. 기대되네요. 저도 기대돼요. 출간되면 꼭 사볼게요. 감사합니다. 언제 출간될지 모르지만. 출간되기 전에 제가 그 순간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저도 정했어요. 작가님의 그 어마어마하게 긴 이야기가 출간되기 전까지 저도 그 순간에 맞지 않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찾으셨다던 소설, 네,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직접 하시게 돼요? 아니요, 파는 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그 주소 적어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가격이 아니,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담입니다. 제가 식사 사드릴게요. 오늘 저녁 어때요? 그래요, 그럼. 그럼 되겠네요. 그런데, 만날 분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저녁 약속은 아니고, 한두 시간 안에 끝날 것 같긴 한데.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럼,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요? 작가님은 영감을 어디서 찾으세요? 그런 질문 처음 받아요. 영감이랄까. 그런 게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같아요, 영감은 어쩌면. 제가 오늘 주원씨를 만난 것처럼. 영감을 막 불어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에 자료조사 취재 갔을 때 한번 마주친 적이 있죠. 어디서요? 유원지에서요. 유한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유원지 안에 식물원이었죠. 뭘 보셨는데요? 그 순간에 맞는 독고만. 독고마이? 네, 여러 희귀한 품종의 꽃이랑 식물들 사이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평범한 독고말이었어요. 정말 식물도 그 순간에 만나요? 네, 저도 들은 바 없는데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때 저만 봤을 거예요. 그 최근에 발표하신 소설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그 순간이 온다는 모티브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 독고말이 덕분이죠. 저는 오로지 픽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전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거기 묘사하신 대로인가요? 식물이 그 순간에 맞을 때? 네, 최대한 제가 본 걸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나름 만족하고요. 진짜 리얼했어요. 동물보다 식물 묘사가 더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현실에서 식물이 그 순간에 맞게 되면 진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사실 전 줄곧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작가님이라니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왜 다들 그 순간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죠. 희연 작가님? 김미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했던 분이에요. 사실 이분께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작가님 되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작가님을 처음 만난 팬이죠. 우연이요. 김미정이라고 해요. 저도 작가님 실제로는 처음 뵀어요. 전화로만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일단 앉을까요? 그럼 저는 저쪽으로 비키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저는 같이 계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함께 얘기해요. 입이 늘수록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야 괜찮죠. 작가님 괜찮으세요? 네, 저도 좋아요. 그럼 우리 얘기해요. 여기 앉을까요? 뭐 마실 거 드려야죠. 뭐 드시겠어요? 보드카 온더일까요? 네,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바텐더가 그 순간에 말하는 대신. 근데 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와서 뭐. 무책임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요, 미정 씨가. 감사해요. 여기 고맙습니다. 저는 예비 미혼모예요. 임신 7개월째고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미혼모 혹은 임신 중인 미혼 여성.
생각하세요? 어떤 분? 이런 세상에서 애를 낳는다는 거에 대해. 아, 저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리하시네요. 명확한 거죠.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묘하네요. 재밌다. 네, 재밌네요. 저는요,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이 애를 가졌어요. 아니, 가진 게 아니라 떠안았어요. 애 아빠도 몰라요. 이미 그 순간에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무래도 어차피 나한테는 그 순간이 없거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어요. 근데 작가님 뵙고 나서, 통화하고 나서 처음으로 얘에 대해, 제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웃기더라고요. 정말. 너무 웃겨요. 근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정 씨가 뭘 느끼든 다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작가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작가님이 뭘 쓰셨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뭘 쓰실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만난 게 좋아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세요. 언니. 그럼 말씀 편하게 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세요.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해야지. 뭘까요? 뭐가요? 이 모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상하죠? 전화로 미정 씨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실제로 본 미정 씨가 자기 얘기할 때도 마음에 막 뭐가 일렁였는데 지금 그 미정 씨가 그 순간에 맞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익숙해진 거겠죠. 이게 과연 익숙해져도 괜찮은 일일까요? 사실은
다들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못하는 거죠. 왜죠? 두려우니까. 저도 두려워요. 만약 제가 지금 그 순간을 맞는다면 작가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서린반을 신고하겠죠? 그리고 아니에요. 이러진 거 반칙이죠. 아까 정했는데. 괜찮아요.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작가님과 제 사이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순간에 맞게 된다면 누군가랑 동시에 맞을 거예요. 그것도 확신인가요? 네. 만약 오늘 자신이 그 순간을 맞을 걸 알았더라면 바텐더는 여기 오는 대신 다른 일이 했을까요? 이정 씨는 여기 오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럴 것 같기도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산다고 믿으니까. 정말요? 네. 모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조건은 선택할 수 없어도 그 안에서 내리는 결정은 모두 자기가 원할 것뿐이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 네. 단호하시네요. 소망을 이루기보단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허무한 낙천주의자네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전 사람들이 언제 그 순간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할 줄 알았어요. 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일을,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일. 그리고 고작 술에 취하거나 모텔로 가거나 유원지에 가는 게 다예요. 변한 게 있다면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게 된 거죠. 대신 새나 햄스터를 키우고. 저는 거북이를 키워요. 네. 어쨌든 그게 그거예요. 제가 착각했던 거죠. 말씀하셨듯이 우린 주어진 조건을 선택할 수 없죠. 술, 모텔, 유원지, 카페. 이게 전부예요, 보자. 이런 시대죠.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네. 있기야 하겠죠. 어딘가에. 저 그거 여기서 찾아요. 제 소설이 희망이라는 게 아니라 전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저도 희망이 있네요. 이렇게 작가님과 잡담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전 그 순간이 일종의 안락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안락사라. 정말 고통이 없을까요? 오면 알겠죠? 작가님이 부럽네요. 왜요? 자유로워 보여서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생활에 얽매여 있죠. 큰 골칫거리도 있고. 어쨌거나 전 작가님이 정말 좋아요. 저도요. 오늘 저랑 있으세요? 저도 임신 중이에요. 내일이면 3달째. 결혼하셨나요? 네. 했었죠. 남편분은? 한 달 전에 그 순간을 맞았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산부인과로 갔었어요. 도저히 혼자서 자신이 없어서. 힘드니까. 나 혼자 살아보겠다. 아니, 사실은 낳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철들기도 전에 나한테 그 순간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나랑 아기랑 둘이 있을 때
나한테 그 순간이 오네. 오늘 수술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누워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얘를 다 키울 때까지 그 순간을 맞지 않으면 되잖아. 계속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아기랑 나랑 살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정하자. 에이,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냥 왠지 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되겠네요. 괜찮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정말요? 저 그렇게 믿어요. 여기 이제 곧 다 될 것 같네요. 저녁 약속 아직 유효할까요? 저 그 책 정말 받고 싶은데. 네, 당연하죠. 자리 옮길까요? 네, 저도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잠도 비었네요. 아직 문을 연 다른 카페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다른 곳을 알아요. 아직 그곳 주인이 그 순간에 맞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럼 가요. 네. 이건 제가 치울게요.